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뭐 대폭락이었죠. 검은 금요일이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폭락을 유발시킨 데는 파월 의장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지표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소득도 뭐 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컨센보다 조금 못 미치고 지난달보다도 조금 낮아지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역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둔화세는 지속이 되되 나쁜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었었고, 중요한 게 이제 PC 물가 지수인데요. 마이너스 0.1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6.3% 성장, 그러니까 상승. 28개월 만에 이게 마이너스로 처음 돌아선 겁니다. 이거 사실 엄청나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더 큰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제한적이었었고요. 핵심 물가 지수 0.1%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컨센보다는 못 미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충분히 괜찮은 지표 발표가 있었었고요. PCE는 무사히 넘어간 정도의 흐름이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8월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전월 대비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기대 지수, 현재 경기 여건 지수 등이 개선세를 보였고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경제 지표, 이날 금요일 날 발표했던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드디어 4%대로 내려왔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정도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는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이 이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7월 FOMC 이후로 매파적인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걸 받지를 않았잖아요. 계속 받지를 않았다 보니까 과도한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무섭다, 두려울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나중에 이거 이랬다가 한번 조정 나오게 되면 후폭풍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이 괜찮고 우호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건 분명한데, 기대 인플레가 다시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른 역대급으로 가파른 이 금리 인상을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죠. 도람이 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아마 감안을 좀 더 했던 것 같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뭐 8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뉴스들 보면 아마 생중계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짧지만 강렬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립 서비스를 좀 해줬단 말이죠. 파월 의장의 스타일이. 제가 전날도 금요일 날 오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립 서비스는 좀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 전반적으로 매파적이겠지만 립 서비스를 좀 해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연 설명 일절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딱 하면서 확실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정책 당분간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죠. 중립금리를 2.5%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쪽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직전에 보면 기준금리를 3%대로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이 한 분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조금 굳이 이걸 좀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방향도 있긴 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의 부분적인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지금은 금리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때가 아니야. 물가 안정에 실패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두드러 잡겠어. 70년대 고앤스탑 실패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볼커로부터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배웠는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연준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대신 이때까지는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해놓고 경기를 조금 더 경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어라는 쪽에 비둘기적인 립서비스가 한 번씩 있었잖아요. FOMC 의사록에서도 그 부분이 표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진짜 립서비스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비둘기적 얘기를 확 없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긴축이 지금 메인인데,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어.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벌써 뭐 금리를 인하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뭐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걸 누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 올라간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작심하고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 의존적일 거야 라는 얘기는 또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8월 지표까지 우리가 한번 더 봐야 돼, 볼 수 있잖아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8월 지표까지 일단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더 꺾일 거란 말이죠. 인플레이션은.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뭐 9월에 50을 올리든 75를 올리든 크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어요. 50이면 뭐 당장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괜찮게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얼마큼까지 상단이 잡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3.5%에서 더 올라가느냐, 3.5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도 지금 연준 위원들 뭐 연일 엄청나게 강경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9월 달에 이제 8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면 조금씩 톤이 낮아질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위원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굉장한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은 조금씩 톤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겁니다. 얘가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연준 위원들 지금 금요일 날 발언하셨던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이 이거 아직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계속해서 긴축 감당 충분히 가능해. 어느 정도 경제가 꺾이는, 둔화되는 것까지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감내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내의 기준은 실업률이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4%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는 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물가지표,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실업률 지표.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은요, 실업률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그 외에는 일단은 인플레 지표 꺾여야 되는 거 뭐 당연히 있고요. 경제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12,300까지 일단은 뭐 진짜 아주 강력하게 이탈을 했고요. 아마 장중 12,000포인트도 일단 오늘 내일 안에 장중 이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자리까지가 어느 정도 요번 이 조정파의 거의 뭐 하단 정도가 아닐까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으로 당일 미국 시장은 폭락을 했는데 주식 시장에서의 지수는 폭락을 했는데요. 국채 금리 크게 안 올랐습니다. 9월달 FOMC에서 75bp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인상률 자체도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채권 시장 멀쩡했고요. 환율 시장도 그렇게까지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달러 강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히스테리 반응을 보일 만큼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주식시장만 히스테리를 부렸다. 왜? 다른 애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움직여 왔는데 얘만 그 선 없이 무리하게 망나니처럼 올라왔더라.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단순한 이 대가 지불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금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또 살짝 꺾이고 있는데요. 2%대입니다. 2%대인데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 올라온 것만큼 우리 시장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요거 올라온 게 다니까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작을 수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우리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 한 4%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까지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시장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2%대 초반 뭐 전후 요 정도 자리 전후에서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미국 시장 장중 그러니까 시가는 떨어져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중 돌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하루짜리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후부터 그러면 반등이 쫙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게 나와서도 안 되고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더 큰 보복을 당합니다. 아니, 안 돼요. 안 되고요. 12,00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12,000에서 12,500 정도 사이 여기서 박스권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옆으로 기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CPI 발표 때까지 8월 중순까지죠. 9월 중순까지죠. 9월 13일 이제 밤이니까 일단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 보고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 얘기는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 아침에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코스피는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다시 시가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61선 딱 맞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 어제 올려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이번 주 코스피 레인지 하단을 241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에 일단 한 차례 그 자리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오늘 지금 저가가요. 2417이었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어느 정도 찍은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할지 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410포인트 정도면 이번 주 이 저점 라인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지금 현재 다시 조금 밀리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 오늘 현물 매수세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가 지금 매도 우위로 전환된 상태고요. 선물 매도도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지금 또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도 생각만큼 지금 많이 안 뛰잖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뭐 일각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던 얘기에 의하면 뭐 1350원을 넘어서 뭐 1400원까지 다이렉트로 고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겁을 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 상태. 물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의 최근의 추세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막 진짜 오늘 만약에 조단위 이상 매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로 뭐 크게 매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410포인트 정도가 일단 이번 주 저점 라인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반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61선을 맞고 지금 밀리는 흐름이지만 요 자리는 좀 지켜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전 섹터 테마 거의 다 하락 중입니다. 인터넷 대표주나 스마트카 음원, 음반, 뭐 영상 컨텐츠, 반도체 이쪽 섹터들의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요. 얘네들 하락이 두드러졌다는 얘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수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는 이 섹터들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우위로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현대로템 정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우위 쪽으로 보면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JYP엔터,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시젠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비덴트 오늘 관리 종목 떼면서 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회를 포착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 LNF, YG엔터, 레이크 머티리얼, 네오위즈 홀딩스, S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이 수급 상황을 조금 보면요. 일단 기관들 오늘 매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정도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오늘 매도 제법 큽니다. 지금 시간대 대비해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우위를 보면 네오위즈, 한일사료, 애니플러스 뭐 이런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코텍, 풍원정밀, 뉴플렉스,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 넥슨게임즈까지 이런 종목들 일단 매도가 조금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다시 또 조금 저점을 확인하러 가려는 모습이긴 한데요. 글쎄요, 지금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조금씩 안정은 좀 찾아가는 흐름, 뭐 예상보다. 오늘 제가 무방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시가가 낮은 게 좋다. 어중빙빙하게 1%대 뭐 전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개파락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장중 하락세를 계속 두드러 맞게 될 거고 아예 확실하게 개파락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가는 제가 봤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족스러운 정도의 시가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61선 요 자리인데 요 2410포인트를 지키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낙폭을 축소를 해서 최대한 이 도지 전후의 캔들 정도로라도 마감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오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